네, 잠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뭘 전달하는 것 같아요? 잘 안 잡히죠? 네. 네,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독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 전혀 독서에 관한 얘기가 아닌 듯한 독서에 관한 이야기인 듯 하면서 전혀 아닌 듯한 얘기가 오늘 좀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한 20여 년 동안 한 분야만 봤습니다. What is ability? 능력이란 뭐냐? 이 질문 하나 가지고 20년을 버텼더니 지난 3, 4년 전에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답안을 좀 찾았습니다. 그 답안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안이라고 했는데 다음 시대에 대한 올려인재라는 이 두 개의 컨셉이 하나의 짝꿍인데요.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책을 읽은 권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권수로 세라면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그냥 많이 읽은 건 사실인데 내용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여러분과 비슷한 근데 여러분은 좀 조건이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육계라는 정부의 시스템 속에서 그거를 받으면서 어떤 세계 속에서 일을 하다면 저는 그냥 산속에서 그냥 불에 끼고 딱 그거였어요. 책 읽고 실험하고 책 읽고 실험하고 대상은 항상 우리 마루타 아이들 우리 애들부터 마루타 삼았어요. 초등학교 안 보내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고 마루타를 삼고 그리고 저를 따라오는 애들은 다 마루타가 있어요. 20년 동안 지금도 마루타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아직 20년 동안 한 번도 제 손에서 학생들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군번은 아니거든요. 제가 현재 가르치는 교수들하고 석박사 다 하지만 한 그룹 학생만큼은 제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왜? 감각이 결국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 왜 가르치는데? 그죠? 학생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초, 중, 고를 다 다뤄서 20년 내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도 매주 토요일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요. 내가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군번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고민한 거는 제 자녀들 때문에 시작했죠. 여러분 고민 안 하는 자녀 있으면 다 고민하지. 좋은 결과 같은 일에 대해서 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던 중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학교를 일단 중단을 시켰어요. 물론 그때는 나름 컨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컨셉을 가지고 아직 전문성은 없었지만 그 컨셉만 가지고 했는데 그 컨셉은 독서였습니다. 다른 거 있겠어요? 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1, 2년 했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죠? 네. 스파르타였습니다. 아마 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제가 했던 스파르타 방식은 형태로는 스파르타였지만 애들이 선택해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애들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들이 선택해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스파르타가 아니었죠. 주도적으로 한 거죠. 굉장히 빡세잖아요. 그죠? 빡센 형태로 해서 책 한 권을 읽고 질문을 한 100여 개를 풉니다. 그 질문을 풀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1년 했더니 정말 결과가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5명 아이들을 우리 아이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다른 일 때문에 한 건 아니죠. 아이들 때문에 했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8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그 선생님들 자매예요. 알고 보니까 5명이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뺀 나머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르치고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하는 중에 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알게 돼서 결국 이제 아이들이 찾아왔는데 2년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학교 못 다니겠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얘가 너무 툭툭 튀어가지고 도저히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데 교육을 잘못했나 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해 주세요. 제가 무슨 뭐 교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설립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바로 98년에 꿈의 학교라고 현재 서산에 5만 평 부지에 지금 아주 잘 되겠죠. 대안학교니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5년간 교장으로 있다가 황성주 박사가 저희 자기 아이들을 보냈는데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 박사가 기사로 들어오고 거기 학교를 넘겨주고 현재는 황성주 이용생식에서 운영을 하고 저는 이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0년 전에 5년 교장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의 핵심이 뭐냐? 5년간 학교 운영, 설립과 운영과 교육 과정에서 제가 실패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목적은 우이도경, 소기의 경읽기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5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애들은 정말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뭐 소문났죠. 인사고까지 학생들을 포트폴리오 들고 가서 파스텔리 회장님 때 돈 지원할 때에서 3개월에 한 권씩 논문이 나와요. 100쪽짜리.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죠. 3개월에 한 권에 100쪽짜리, A4용지 100쪽짜리 논문이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데리고. 무슨 말 잘 모르겠잖아. 이거 보고 말씀하세요. 자, 교육 과정에 아예 교과서를 없앴어요. 그리고는 전부 책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독서 학교였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그때 1학기 때 이제 처음에 자서전을 먼저 썼죠. 이게 자서전입니다. 목차, 청소년기, 청소년기 여기가 이제 꿈의 학교겠죠.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3차 대전도 일어나요. 뭐 미래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얘는 누구를 읽었냐면 2차 대전 치룬 위인들을 읽었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노년기에서 그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 예. 요 전쟁 일어놓고 남 돕고 평화상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A4용지 100쪽이면 현재 256쪽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 크게 키워서 그렇고 15인프라는 100쪽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3개월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 3개월 한 학기는 미래학, 그 다음 3개월은 철학. 이렇게 해서 3개월에 하나씩 쓰니까 12권 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이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교감들이 뭐래요? 누님, 우리 인문학 애들 못 가르쳐요. 우리 이공기를 못 가르쳐요, 이거들. 지금 이제 뭐, 정말 대단한 결과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야, 책의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예 영수만 놔두면 그 학교 교과를 다 빼버리고, 뭐 어차피 학교의 그 교육도 인가받는 학교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교과 다 짜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책 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바뀌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변화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컨셉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한번 무대뽀로 밀어붙여봤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론이 좀 약했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난 10년 동안 이론을 전부 구축을 합니다. 네, 이른바 인지론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소개될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가르치는가?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가 가르치고 학교가 존재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말해야 되나 싶겠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인간 중에서도 전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여도 동물보다 낫죠. 그죠? 동물들은 전능한 만큼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동물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우리 이미 사육당하는 상황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능력이 뭐냐라고 물었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게 생각을 잘하는 걸까요? 자, 이 부분만큼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디를 가도 다 묻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1000명의 행복을 보여요. 이거야말로 뭐하고 똑같나? 난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지.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다 못하면 이건 우리 지금 그죠? 심각한 문제. 그럼 여러분 지금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가르치세요? 정보를 가르칩니까? 생각을 가르칩니까? 둘 다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적은 맞아. 목적은 정보와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생각 쪽이에요, 정보 쪽이에요. 네, 국영수사관 미치는 거 다 정보야. 이거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저는 그걸 제 아이들한테 전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생각적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생각적으로 몰고 가는 그것도 문제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왜? 읽고 생각하지 않아서 정보가 다 흩어져 있어서 사용을 못해요. 어리석어요. 알고 있는데 그때 적용을 못하는 어리석다는 말하는데 반대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읽지 않았다. 어떤 사람? 맞아. 이거 내가 10,000명에 한 번 꼈는데. 맞아. 이야, 이거 정말 우리 한 분 때문에 정말 빛났습니다. 정말 이답 하시는 분이 거예요. 이게 공자가 생각한 말인데 이거를 이미 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정보와 생각 중에 개발이 돼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둘 중에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생각이 돼요. 아주 크게 합시다. 자, 정보와 생각 중에 궁극적인 것은 생각입니다. 근데 정보도 배워야 돼요. 정보가 없이 생각하는 것은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같아요. 바둑을 100년을 둬보세요. 인생을 알 수 있나요? 뭐 바둑판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연결하는 거고, 바둑을 100년을 둔다고 해서 정치를 아나요? 문화를 아나요? 경제를 아나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 되게 잘합니다. 수를 몇 수를 내다봐요? 50수를 내다봅니다. 대단한 거죠.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야기 한번 던졌으니까 힌트도 많이 나갔어요. 여기 방금 힌트도 많이 나갔습니다. 자,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를 기준적으로 놓고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답변하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 있든 어디선가 여러분이 답이 틀린 건 없어요. 거리가 이쪽에 답하는 사람, 이쪽에 답하는 사람, 여기 답하는 사람, 여기 답하는 사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틀린 건 없습니다. 자,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아까 얘기 잘했으면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알아가는 거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 중에 생각을 잘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보를 아는 건데 그 정보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네, 또 자, 틀린 건 없어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모든 생각나는 노래 얘기해서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을 잘한다는 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생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정보 활용은 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에요. 뒤에 자, 지금 여기 X를 가만두고 여러분 지금 계속 앞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결정을 내겠다. 예, 바로 뒤입니다. 거의 왔습니다. 바로 그 2단계 걸려요. 바로 뒤에 왔어요. 생각을 잘한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달린다는 것은요, 잘 달리는 거죠. 이렇게 잘 달린다는 겁니다. 그걸 좀 분석을 해보면, 잘 달린다면, 보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형이라든지, 몇 가지 요소가 모여져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 맞죠? 잘 달린다. 속도가 빠르다. 맞죠? 생각을 잘한다. 뭔 뜻이에요? 잘 달린다. 속도가 빠르다. 저죠? 생각을 잘한다. 뭐? 정말 어처구니없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교수님들하고 뭐 사회 리더들 다 하고, 이걸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 이게 웬일일까요? 근데, 지금 말하는 생각을 잘하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지금 교직 안 할 겁니다. 보람을 따라서 하는 거면, 봉사로 하면 되고, 안 해요. 왜? 매일 가만히 앉아있어도 여러분 통장은 돈 가득가득 찰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생각을 잘하면. 뭘 봐요? 내 신조대로 사는 거. 그건 내가 그걸 생각을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정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자, 이제 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을 잘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은 됩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그게 오르고, 내가 집을 사면 4배를 뛰겠다고 했으면 4배가 뛰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잘하는. 뭘 잘하는? 판단은 바로 다 하고, 바로 다 하고, 그 앞에. 그 앞에. 누구야? 박수 한번 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게 내 예측입니다. 예측이 맞으면 그런 말 있나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교육받아요? 오늘 하루 아침에 나오는 데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의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무의식적 예측에서부터 의식적 예측까지 여러분의 삶은 모든 뇌가 예측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생각하면 강아지가 행동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측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러게? 너 잘못한 거야?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 왜 잘못한 거지? 왜 그런 게 있었던 걸 네 생각 못했어? 근데 생각 걔한테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강아지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얘가 그렇게 실수했어도 걔한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정도의 예측도. 그럼 너 왜 그랬어라는 그 말은 나는 그 정도는 예측하는데 왜 너는 그 정도 예측을 못하니?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보다 예측을 더 잘하는 사람이 볼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보다 예측 잘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하죠. 여러분 예측 잘했으면 지금 그죠? 네, 통장에 100만, 100만, 아주 천만 장대가 되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생각을 잘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이라는 걸 알겠죠? 예측이 맞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하면 돼요. 판단하잖아요.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되면 판단하죠. 그리고 판단되면 결국 행동을 옮기잖아요. 이 감. 자, 그럼 예측을 잘한다. 이것까지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인간의 사고의 핵심 능력이 예측이다. 도움이 되죠? 아, 진짜 이렇게 강한 말씀.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교육자끼리 왜 그래요? 자, 예측을 잘한다는 게 정말 인간의 능력이 핵심이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뭐 질문할 거 뭐예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하우죠. 네, 하우즈야.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알아요. 놀랍게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압니다. 자, 예측 잘하려면 다 같이 예측을 잘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하죠? 다 같이 시작. 네, 배워야지. 배워야 돼. 정보 수집이야. 자, 이제 답이 나왔네. 왜 공부를 하는지 알겠죠? 예측을 잘하려고. 근데 예측을 잘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어요. 회개하세요. 전 정말 이거 알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실수한 건가? 인류가 실수한 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인류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왜? 위대한 생각자들은 이걸 알고 있다고. 제가 고전을 3년간 1000권을 읽어봤는데 다 위대한 생각자들은 다. 근데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음 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걸 까먹고 뭐가 나오냐? 정보만 열심히 가르쳐. 원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생각자들이 만든 시스템이 교육이에요. 근데 내려오면서 요건 잃어버리고 열심히 정보만 가르쳐. 이 사실을 아는 날 제 인생이 새롭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나만 몰랐나 싶어서 난 나 혼자 후회했어. 이 세상에 나 이게 뭘 진짜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난 이집트 이름을 모르고 있다니까. 아, 모르는 거야. 뭐야 이게? 그래서 다른 데마다 물어봤죠? 다 몰라. 수천 명씩 강의 다 모르고 다 몰라. 와, 정말 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현재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인지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우치에서 어떻게 하면 예측을 잘할 것인가?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보 수집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예측과 정보 수집 사이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걸 못 찾았더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걸 반복했을 겁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해. 암기해.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이게 정보 수집과 정보 수집이라는 게 하나는 독서 라인, 하나는
학교 교과 라인, 하나는 듣기 라인, 하나는 시험 라인이 있습니다. 정보가 수집되는 통로는 크게 세 분이에요. 교과서 독서는 하나의 지문으로 보고, 글로 들어오는 정보, 처음 얘기를 듣잖아요. 강의. 듣기로 들어오는 정보, 세 번째 몸의 체험. 모든 체험이에요. 직업 활동까지 다 체험. 이 세 가지 통로 외에는 없어요. 정보 들어오는 통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너무 불확실해요. 떠올라요. 네, 어느 날 떠올라야 돼. 안 오면 그 신이 와야 돼. 그 신이 안 오면 영을 없는 거죠. 네, 일단 세계로 봅니다. 세계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 통로를 하나씩 맡게 되면 적응하게 됩니다. 자, 체험 정보가 가볼까요? 오감이 작동이 안 돼. 오감 작동 안 되면 뭐죠? 네. 오감이 작동 안 되는 거냐? 네. 정보가 들어올 통로가 없는 거죠. 텔레교의 3중도만 해도 정보가 체감을 얻지 못했는데. 거기다 글을 모른다. 얘는 영원히 로마 시대를 알 수가 없어. 과거를 모르고. 물론 듣기로 알 수 있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16년, 거의 20년, 30년을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수집과 예측 사이에 도대체 건너지 못할 강이 하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책을 정말 다 읽었어요. 18, 19살 때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고전만 1년에 300권을 읽었더라고요. 고전만. 너무 재미난 스토리인데, 이제 어디 좀 처박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감옥은 아니에요. 감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해사 출신이거든요. 참치자리 항해사 있죠. 네, 거기 타면 3년 동안 육지를 못 와요. 바다에 3년이야.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 우연히 잡은 게 책이었죠. 그러다가 한 3년 만에 거의 고전 1000권을 읽고 나왔는데요. 3년 후에 지구상에 내렸습니다. 이제 고향을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21살짜리가 얘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정말 뭐가 있겠어요? 머릿속에 뜬 거밖에 없잖아요. 읽었던 1000권의 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막 가마솥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라고 설교를 했더니 학생들이 성경을 안 먹었어요. 예배를 먹었어요. 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가셨는데 장로님들 설교하잖아요. 담임 목사 없으면 설교가 재미가 없었던지 집사님 한 분이 수요일 밤에 송수생 중고등부 설교 정말 좋다고 소문났대. 우리 저기 어른들 설교 한번 해봐. 이랬더니 이제 그 집단 효과 때문에 같이 있던 분들이 그거 좋겠네 등등등등 하니까는 그 장로님도 못 말리고 그냥 수요일 밤 설교를 한번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21살짜리. 우연히 한 번 한 거지. 근데 앵콜이 나와서 수요일, 일요일 저녁, 일요일 날 목사님 안 오시대 또. 그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뭘 의미한가?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내 입으로 나갈 때 나는 스피커였구나. 전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거 누가 한 말 기억합니다. 여러분 책 안 읽은 사람들이 누가 한 말 기억 못해요. 책 많이 읽게 되면요. 그 사람 하는 말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반복하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엘링턴 블랙의 권력이동이라는 내용을 읽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권력이동을 안 읽은 사람과 읽은 사람이 있겠죠? 안 읽은 사람은 지금 이 권력이동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그 컨텐츠 자체의 출처들이 전부 왕 아니면 기업계 회장 아니면 이런 수장들로부터 나온 데이터다. 이걸 내가 얘기하면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뻔하다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안 읽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뛰어난 거야? 말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야.
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할까요? 읽은 사람 생각은. 아, 저 사람 읽은 책 읽었구나 라고 하구나. 안 읽은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 완전히 내가 천재로 보입니다. 아, 난 정말 책 읽고 강의하다가 너무 유명할 때 말이야. 천재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달라고. 사실 나도 그 스피커에 있는 거 뿐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포플러 이야기와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섞여나가. 융합. 나도 모르게. 이야, 이때부터 이제, 내 생각이 나오네? 라는 융합이다. 이것도 책을 안 읽는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두 가지가 융합되려면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돼. 교과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무슨 일이냐? 학생이 교과서를 공부하고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나 이거 배웠어 라고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우리도 배웠어. 아닙니다. 잘 드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상대방이 출처를 알고 있는가? 출처를 모르는가? 이것은 바로 나의 이상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한 1년만 남이 안 읽는 책 읽어봐요. 그리고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갑자기, 우와, 선생님 되게 대단하다. 사실 그거, 스피커 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다가 융합이 들어갔다. 그런데 첫스로 나와. 야, 능력이란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교과서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느냐? 보세요. 12년을 배웠어. 어마어마한 시간을 배웠습니다. 그 정도 배워가지고요. 잘 보세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원중현한테. 조금 있으면 네가 올 거야. 신이야.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날씨도 예측할 수 있고 바람의 방향도 바람의 세기도 등등의 지진을 알 수 있잖아. 우리 지금 배운 것만 같아. 왜? 거기 가서 왜 신이 되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 왜 같은 사람, 보통 사람이 되죠? 다 아니까. 이 원리를 그럼 한번 적용해 봅시다. 16년 동안 교과서 배우는 거 놔두고 남들이 안 읽는 책은 뭐가 있어요? 남들이 일반적으로 안 읽는 책이 어떤 책이야? 자, 시작. 어려운 책. 어려운 책. 제일 어려운 책이 책은 이렇게 됩니다. 상식도서, 전문도서, 고전도서, 경전도서. 고전부터 안 읽기 시작해. 다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모두 다 안 읽는 책이 고전이다. 경전은 더더욱 안 읽죠. 교회 다니거나 정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책, 경전을 읽은 게 없어. 다 목사님들 설교해 주면 됐지. 고전 이상은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고전을 읽고 고전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전한다. 바로 고전의 저자와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현실감 있게 경험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보낸 거예요. 학생들이 3개월간 자서전 쓰기를 하면서 이 30권의 책을 읽고 책을 써내는데 읽었던 책들은 대체로 부모님들이 안 읽었던 책이 많겠죠. 철학을 보이거나 미학을 아니 예언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꽉 죽는 거예요. 교과서 얘기를 하면 나도 배웠어 하면서 이제 같이 정답을 훔쳐주는 때는 알면서 그래도 잘한다. 이게 아니잖아 이건. 이건 그게 아니지. 진짜로 부모님 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경험했던 능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능력의 프로세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직 기술이 안 나왔어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능력이란 뭐냐?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거다.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뭐다? 시작! 예측한다는 거다. 네, 예측을 통해서 여기 조건이 나옵니다. 예측을 했는데 맞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네, 틀린 예측은 늘상 실패를 불러와. 예측을 틀리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 예측을 차라리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율이 적습니다.
예측 안 했으니까 실패가 왜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연이지. 예측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막 사람이 자랑을 한다. 여러분 상품 만드는 거 어때요? 기업체 창업한 사람들 이거 될 거다라고 해요? 안 될 거다라고 해요?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될 거다 하는데 안 돼. 이게 바로 예측이 실패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예측 실패율이 어느 정도냐? 기업가만 볼 때 기업이 창업되고 나서 10년이라는 터울을 넣었을 때 95%가 실패합니다. 자, 그럼 실패율이 얼마인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예측이 맞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예측을 했는데 말입니다. 남들이 이미 써놓은 어떤 글 속에 있는데 내가 몰랐어. 내가 그 읽어보지 않아서 몰랐다고. 그리고 내가 언제 예측하고 맞았다고 해서 맞았다고, 내 예측 맞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거야 50년 전에 누가 이 책에 써놨어. 이런 게 뭐예요? 이거? 자기는 안 했지만 복사야. 여기서 예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예요. 남이 한 거는, 남이 이미 예측해서 맞았던 거는 책을 읽거나 과거의 정보를 다 빨리 습득해서 그 분야의 정보를 습득해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거고, 진행하다가 더 이상 예측할 곳이 있을 때 더 이상 정보가 없어. 그럴 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이 맞다면 나는 창조적인 사람. 그럼 예측이 맞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순서는 정보를 배우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크게 나눠서 공부, 체험, 공부에는 다시 교과와 독서, 듣기. 그게 전부야. 그런데 이제부터 블랙박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십시오. 저는 이 분야는 20년 연구를 했고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사회 교육 고위층, 교육의 고위층 인사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받는 충격파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을 하는 사이에 뭔가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인류 역사에서는 여러분 다 아는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외워보고 바로 이 작업, 꿰는 작업. 수집과 예측 사이에는 꿰는 작업이 있어요. 꿰지 못하면 예측이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멘델레이프가 만든 게 원소 주기율표예요. 원소 주기율표 만든 과정 아시죠? 그때 원소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멘델레이프가 이거를 숫자에 의해서 그냥 순서를 또 족에 의해서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랬더니 빈자리가 나왔죠. 없는 게 나왔어. 빈자리. 짜놓고 보니까 빈 게 나왔어. 이거 혹시 지구상이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 바로 그렇지. 이게 바로 짜임새를 만들면 거기서는 빠진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퍼즐 맞추기 하자고 조각 내서 조각이 200개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2개를 잃어버렸어. 200개를 이렇게 들고 빠진 거 찾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맞추면 이게 나옵니다. 짜임새와 설계가 되면 거기서는 제일 하위 단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피라미드 형태죠. 광물, 동물, 식물, 다시 동물에서는 인류 이렇게 쭉쭉 내려다 제일 하단에까지는 연구가 끝난 부분이야. 더 이상 이제 이 아이가 없어. 이 지구처럼 인류가 연구를 못했어. 그럼 이 부분을 부재했습니다. 부재. 아직 없는 세계. 이거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발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사이의 빈 부분에 장소나 위치가 부각했다. 이걸 오류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항목이 부족하다. 부족이라고. 부재, 부족, 오류. 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설계, 즉 관주이고라는 가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20년을 연구했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예측을 통한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할까?
자,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더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참 오늘 몇 시에 끝나나요? 원래 4시에? 4시 반에. 빨리 끝내달라고 막 눈이 막 신호가 나오고. 이해를 잘하시고 답변을 딱 잘하시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만하면 단순히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다른 어떤 능력보다 그죠? 돈 갖고 싶다. 절대 그런 죽을 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돈을 1조 원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 다음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왜요? 여러분 돈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요. 10살짜리한테 10억을 줘보십시오. 그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미모가 뛰어난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해보세요. 미모가 뛰어난데 부모가 없어. 예, 미인 방명이 그때 나오는 말. 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면 자기 미모를 활용해서 엄청난 부수 효과를 거둡니다. 근데 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부족하다. 그 사람은 정말 방명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할 게 뭐냐? 예측하는 능력. 그건 더 이상 배우는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죠?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말은 좋은데 그 예측하는 능력을 지금 하우투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 하우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방법,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방법이 국영수사가 미치를 공부하는 거. 더 이론 없죠? 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보강이 된다. 자, 예측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우이독경이 생겨. 공부하잖아. 들었잖아. 읽었잖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집단이라서 공부 못하는 집단들의 그 아픔을 몰라요. 제일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8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냐면 30대 초반에 기독교 방송에서 외국의 선교사인가 어떤 분이 상담의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어떤 연루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어요. 3박 4일. 그래서 저는 그분 존중하는 마음과 또 나도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쓴 책 30권을 다 읽었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해서 봤어. 그리고 강의를 앞자리 앉아 듣는데 자, 책 이상 할 말 있어요? 강사는? 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3일을 죽는 줄 알았다니까. 초대받아서 여기 가져오는데 뒤에 있었으면 차라리 그냥 사라졌을 텐데. 내가 그날 이후로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강의를 안 받았어. 남의 강의를 안 갔다니까. 물론 그 힘들었다는 그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책을 읽고 가니까 들을 게 없더라. 그러면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몰아서 읽어버리거든요.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을 그냥 몰아서 30권 또는 100권씩 읽어서 내 것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고 강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이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예측과 정보 수집이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까? 인간의 핵심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 예측하는 능력과 이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방법은 절대적인 겁니까? 부수적인 겁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색깔이 이상합니다. 그럼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몇 가지? 세 가지. 듣기, 읽기, 체험. 세 가지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 경험.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가 예측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이 세 가지 외에 없다.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건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렇게 묻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을 듣고 가가지고는,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이런 거 있는 거야. 저거 미치고 발톱 뛴다고 그때. 와, 이게 오히려 때문에 아니고 뭐예요? 제가 이 말을 못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생물체로서, 동물체로서 사고하는 예측력을 개발하는 유일한 수단 더 없습니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없습니다. 자, 이 점만 인정하시면 이제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인정합니까? 다시 한번.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각오를 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걸 찾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X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X 하나입니다. 예측하는 능력과 정보 수집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이 정보들을 예측으로 만들어줘요? 맞나요?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그냥 틀린 거 있으면 찾아보자 이러지 마세요. 그 정도 했으면 이미 다 이 위에 교수님들이 다 찾아내겠죠. 오늘은 좀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보와 예측이라는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 안 듣고 싶으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잖아요. 자, 1부 끝났습니다. 자,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정체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걸 지금 얘기할 겁니다. 지금 얘기할 거를 보신 분들이 여러분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과 같이 교사들이 진짜 하시네요. 진짜 가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교사 연수에서 결과 보고서를 연수원 측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저희도 받았는데요. 15시간 정도 이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얘기할 겁니다. 네. 이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남긴 얘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 학문의 최고 경지가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교육, 영재 교육, X 교육. 유대교의 목적, 특징, 비교 등을 다 들고 이 둘을 비교해 가면서 가장 좋은 X 교육을 만들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 꿈을 꿨던 걸 제가 지난 3, 4년 전에 이것을 완성하고 나서 연수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사들. 현재 이 인지기술은 영재나 유대인 교육보다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렇다에 71, 그렇다에 24에서 총 95%가요. 그리고 현재까지 교사 연수에서 거의 다 90% 이상 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을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 연구했던 결과가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도대체 그게 뭐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올리언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올리언 역량이란 오늘 주제하고 제목을 설명했는데 지금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지식화 시대, 지식사회, 정보시대. 바로 이전 시대를 산업시대, 그 이전을 농업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인지시대라는 말로 붙였습니다. 인지시대라는 말은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이란 무슨 뜻이냐?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단순 반복된 일은 전부 기계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노하우를 개발해서 발표를 하는 순간 그것은 기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시대에는 유일한 직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only. 즉,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사람, 즉 문제 해결자가 바로 직업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여러분 앞에 우뚝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좀 말을 하고 싶은데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줄이고 바로 이 올리언 역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올리언 역량이란 뭐냐? 방금 말했던 문제 해결 역량이죠. 문제를 보기만 하면 해법을 찾아내는 거.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다 빼고요. 올리언 핵심 역량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공존을 하든 기계가 없든 간에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사를 올리언이라고. 여기서 문제 해결사라는 말은 작고 큰 많은 문제 속에서 누구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해결해 본 적이 있는 것은 내 박사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그죠? 네이버에 물으면 다 나옵니다. 남이 해결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요. 간단하게 보이는 일도 그걸 개발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아시잖아요. 플랫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방법을 알아두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바로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방법들을, 어떤 존재들을 밝혀내는 거죠. 인간의 지성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지성의 정점은 혼란스러운 것 속에서 질서를, 무질서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걸 오펜하이머라는 능력. 이거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해결력, 두 번째는 인간관계력. 우리는 이걸 인성, 이걸 보고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재미난 올리언의 대안인 하나 정리해 보십시다.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 한 권을 읽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학년은 여러 초에서 중 고등학교 다 있는데요. 자, 먼저 잘 들리죠? 프리뷰를 보시면 목차 정보, 동물농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제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작가 기호부터 시작합니다. 저자사항 분석이죠. 여기는 있고요. 저술 의도. 저술 의도는
한 문장으로 의도를 찾아냅니다. 요점은 이거를 설명합니다. 조술 목적, 주제 문장 하나를 찾아내고 이게 조술 목적입니다. 요점을 찾아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개요 들어갑니다. 주제문이 한 문장입니다. 이 책 한 문장이 이 책의 전체를 한 문장의 주제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구성이 나옵니다. 방금 보았던 10개의 목차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보죠. 이 학생이 쓴 내용이 여기 문광부에서 승인한 이 컨텐츠 사이트에 컨텐츠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내용입니다. 방금 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책 한 권의 주제 요거였죠. 요거 혁명을 통해 세워진 동물농장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 소개, 독립, 그리고 운영. 이게 A4 한쪽입니다. A4 1.5쪽입니다. 요약된 내용이. 방금 본 내용이 이거죠. 독립, 운영, 문제, 몰락, 결말.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 수집과, 이게 유기능이죠. 읽고 나서 좀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죠? 노트에다가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는요, 정보 수집 이후에 할 수 있는 액션. 받았습니다. 요점 정리한다. 뭐 있어요? 외운다. 또 뭐 있죠? 정보를 세 가지 방식으로 들어봤어요. 이제 예측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암기한다. 요점 정리한다. 뭐 있죠? 별거 없죠? 그걸 체험학습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방식이 바로 그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자, 여기는 동물농장 정보니까 여기서부터 독립입니다. 이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해 봅니다. 독립 과정에서 혁명이 있었고, 혁명은 다시 계기와 준비와 시작과 결과와 영향이고요. 지금 이렇게 분석된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저자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혁명의 계기는 다시 연설로 나눠지고, 연설의 내용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현재 모습은 억압당한 자유고, 자유의 세 요소, 착취의 세 요소. 인간의 추방을 해야 된다는 점, 미래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점으로 연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명의 준비를 펼치면 동물주의 사상이 핵심이었고, 기원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이고, 전파는 방법과 속성으로 나눠지면서 펼쳐지고, 혁명의 시작은 다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혁명의 결과, 혁명의 영향.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설계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펼쳐진 내용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측에 이만큼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책 한 권을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 앞과 뒤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잡혀있죠? 네, 거의 오류가 없을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잡혀있습니다.
저거를 1년 걸려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하라고 했을 때 저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15시간 논술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정말 한계에 부딪힙니다. 논리적 전개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건가? 논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뭔 뜻인지 아세요? 인간이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이라는 말이 인과, 앞뒤를 예측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환경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뜯어내가지고 오늘날 이 문명들의 기술과 도구들을 다 만든 겁니다. 논리가 이런 거예요. 논리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 논리적 사고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인공지능 기계에다 넣어버린 거죠. 이놈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낳느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 게이츠, 영국의 호킹 박사와 같은 전 세계의 거물들이 지구촌이 망할 수 있다라고 성명서를 지금 6개월 사이에 두서너 번이 나왔습니다. 뉴스가. 인공지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망한다.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이 논리적 사고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필요로 해요. 우리는 정보 하나 읽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져보고 그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인공지능은 지구촌에 만들어진 모든 지식을 접근하는데 3초가 걸립니다. 3초가 걸립니다. 무한한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분류 분석해서 예측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인공지능 인간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논리의 절정입니다. 그 논리의 절정이 뭐가 있느냐? 자,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라면 이런 실수는 안 할 건데요. 자, 이 스마트폰은 뭘로 되어 있나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자, 불러주세요.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뭘로 되어 있어요? 생각 빨리 불러주세요. 예? 안 들려요. 뭐든지 있잖아요. 뭐 액정도 있고 뭐든지. 이거는 인공지능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방식은 액정, 그다음에 뭐 CPU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스마트폰 뭘로 되어 있는가? CPU, 액정, 통신, 뭐 등등하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진짜로 저렇게 설계도를 만든다면 얘는 설계도를 수천억 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절대로 ETC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등등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지능이 아니에요. 자,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둘 외에 더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더 없죠? 다시. 하드웨어는 다시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럼 또 물론 이제 뭐 케이스 뭐 이렇게 더 하죠. 이래가지고 또 등등이 나와. 조합되지 않는. 자, 하드웨어 뭘로 됐어요? 네? 겉과 속. 겉과 속. 아주 형태적 분리였습니다. 네. 근데 기준이 달라요. 속성적 분류가 돼요. 속성적 분류라는 말은 이거 재료 자체의 본질에 대한 입력 장치, 처리 장치, 출력 장치입니다. 하드웨어. 더 있나요?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나오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뭐 나와요? 설계도 나와요. 그럼 이 설계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저렇게 만들면요. 저거는 그냥 학생들이 노트 필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제품으로 올라갔어요. 저 데이터는, 저렇게 만든 데이터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왜? 누구도 못 만듭니다. 지금 저거 현재 가치만 해도 100만 원 넘는데 1000만 원 주자 해도 안 팔면 어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가. 이러한 설계를 만들어내는데
이 설계가 만약에,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는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현재 석사 과정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영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강화에서 서울까지 매주 석사 과정을 다니시는 윤덕병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저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희한한 저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술을 하면 내가 써야 할 컨셉을 갖고 컨셉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글로 머릿속 큰 컨셉을 가지고 엮어가는 방식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자료 수집일까요? 쓰는 걸까요? 쓰는 거죠. 네. 쓰는 것이 80%나.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쓰는 것이 단 10%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면 작품이 나오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거죠. 이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차 설계를 보시면 처음에 시스템을 잡았을 때 동기정보, 배우고 탐구하는 천재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를 찾아서 정리하는 방식이죠. 뭔가 분석이 분류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죠? 자, 그런데 이게 단계를 거치면서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최초의 패러다임이 관증의 패러다임, 최초의 패러다임. 여기서 하나만 앞뒤 관계가 틀리면 논리가 깨집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했으면 뭘 바꿨느냐를 말을 해야 되죠. 여기서 혹시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앞에 가볼까요? 패러다임을 여기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농업의 과학화를 위한 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이건 설명이라고 보고. 주요 발명품, 발명의 목적, 발명품 영향, 발명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농업의 과학화, 농업의 과학화의 목적, 과학화의 결과, 인과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과학화는 목적은 항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출신의 패러다임을 바꾼 변화의 배경, 변화의 과정, 변화의 결과, 변화의 배경, 사전 설명, 가정 배경, 친구 배경 이렇게 되죠? 이걸 가지고 자 글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글쓰기 들어갑니다. 이제 작품 글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이번에 나온 책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보세요. 자, 불편을 편리로 바꾼 조선 최고의 발명가,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자, 여기 보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라고 나오고 과학과 농업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그 다음에 최초의 패러다임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걸 밑에 보면 장영실은 과학 분야의 최초로 관측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나이다. 최초로 관측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꿨다. 41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다. 41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다. 세계 최초로. 발명의 배경. 조선은 농업 근간의 사회로서 비의 양을 측정할 기구가 필요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조선사에서는 비가 오는 양을 정확히 잴 기구가 필요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강유랑 정확 측정할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쓰면 이 글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틀리는 거죠. 문제는 이게 틀리면 이 글은 다 나가요.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이 바로 이 사고의 설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표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정보의 설계 영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는 순간 저 어려운 걸 우리 초등학교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네.
여러분들 들으면 지금 보시면서, 이야,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했잖아요. 학교 교과서 지금 딱 놓고 머릿속에 작정됩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현재 수능 교과서가 이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젯밤에 수능 훈련을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죠. 수능 지문을 가지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야 되겠죠. 자, 먼저 1번 단락입니다. 단락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문장이죠. 설계가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를 보면 이 설계를 한번 보십시오. 인센티브 계약의 이해, 계약의 배경, 계약의 정의, 계약 종류. 계약의 배경은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 상충. 기업가는 이런 걸 요구하고 근로자는 이런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노력이 보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인데 계약의 종류는 명시적, 암묵적.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죠? 금방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읽고 나서 한참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걸 읽고 나서 설명하라고 하면 한참 독해를 거쳐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여러분 TV를 바보상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TV는 정보를 말하는 PD선에서 정보의 핵심, 정보의 근거 자료, 부대 자료, 음향, 이미지, 관련 자료, 사실 자료,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구성하면서 아나운서가 말을 하고 자료가 계속 붙여주면서 나갑니다. 생각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TV 보면 생각 깊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고생을 해요? PD와 그 스태프.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아이들은 이걸 보면 답도 잘 못합니다. 주제도 못하게. 내용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느 누구나 다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공부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공부를 하면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요. 즉, 생각하는 능력이 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주로 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교과서는 수없이 많은 수천만 권의 책을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교과서 이 정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이렇게까지 모든 지문 하나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가 잘 생각하는 능력이 잘 자라는 거죠. 다행히 교과서는 이 정도까지 아니고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잘 자랍니다. 문제는 답이 안 난다.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번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데 수능 지문 가지고 테스트는 석사 과정에 있는 지금 학생들이거든요. 주제도 안 돼요. 고등학생들도 못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훈련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진짜 궁금한 거.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설계를 해낸다면, 자, 여기 보시면 도서 설계, 영상을 보고 설계하는 거. 요즘에 인강 많이 듣잖아요. 인강 들으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는데 이것을 설계로 바꿉니다.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나요? 이거 설계를 언제 다 해? 수능 정보를, 수능 지문을 시험지 앞에 두고 저렇게 설계하고 있으면 하나 설계하면 시험 다 끝날까요? 그럼 설계 왜 할까요?
시험 칠 때 설계하라고 설계 연습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순서에 따라 배우다가 어느 날 어떻게 써요? 보지도 않고 그냥 4개 음을 맞추고 페달에서부터 청중과 지휘자까지 다 하잖아요. 그 단계가 와요. 제가 그걸 항상 알죠.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마치 설계도 좀 나오고 이 현상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를 들을 때 설계, 지문을 읽을 때 설계, 영상을 볼 때 설계, 도서, 책 한 권을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패턴을 설계하는 거, 저수를 설계하는 거, 실용 정보를 설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의 가장 기초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등학생용이죠. 수원시장님이 이 내용을 딱 10분을 들었습니다. 벌써 딱 펼치자마자 야, 수원시 전 학교에 진행하자고 해놓고 저한테 하면 교수님 잠깐만 이거 그래도 모르니까 테스트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원시에 예산 3,000원 지원해가 시장님 투표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3개 학교를 테스트했고 이번에는 2차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때는 결과물 테스트만 했고 이번에는 박사 학위 형태의 그 통계형 테스트를 이번에 들어가서 사실 이번에 예산을 저희 요청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놓고 저희한테 하자고 해서 지금 어제까지 학교가 좀 예정됐습니다. 총 4개 학교에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갑니다. 올해 최초로 초등학교 통계 테스트가 들어가죠. 이미 결과물로는 다 나왔어요. 포트폴리오로는 지금 무수히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과연 이 학습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적인 성격과 태도와 주도성과 이것들이 다 달라진 점수가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올해 계산이 누군지 아세요? 수원시에서 공부를 제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하위 30% 아이들만 골라서 거기서 아이를 뽑아내서 그 아이들을 6개월간 해서 1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비용을 예산을 했어요. 군포시장님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책, 군포시장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책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책 한 권을 저렇게 만들어서 아까 노동을 넣어놨어요. 딱 보여주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죠. 그러더니 10분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교수님 잠깐만 하더니 진짜 소설 같은 얘기 잠깐만 기다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부시장 지금 전 간부들 다 올라와. 아직 위협 있잖아요. 뭐 큰일 난다고 무릎 꿇었어요. 올라와서 교수님 이거 1시간 여기 시간은 상관없이 1시간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이랑 자기들끼리 가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20분이나 회의를 하고 나오더니 한국말 우리가 체계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우리는 소홀을 여기는데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군포시를 종합 컨설팅을 했죠. 이게 마지막 요즘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력 수준이 이제 만들기가 3,000밖에 안 된다니까 저게 교수도 나오자야죠.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일 지금 군포시 정책 담당이라고 만나서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런 작업. 광명시장은 이걸 자기 책을 딱 보더니 바로 그냥 광명시를 교육전수로 만들어달라고 종합교수. 거의 시장도 이렇습니다. 당진시장 뭐라는 거 아세요? 당진시장은 사실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로 갔는데 제가 이걸 펼쳐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기 우리 지금 현재 생산성 공부에다가 우리 당진시 행정 전체를 컨설팅을 맡겠다. 시정 전체를. 수억을 맡겨서 했는데 보고서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이거 비교 말이 안 된다. 아예 지금 이 기술로 아예 이걸 컨설팅을 합니다. 그 자리 주문 받았어요. 아는 사람 알아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가 내 안에서 체계화되는 거. 이거야말로 인간 문명을 만드는 유일한 기술이거든요. 개도 정보를 보고, 개도 저기 태양이 뜨는 걸 보고, 우리도 봐요. 개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개가 있어요. 인간도 오래 걸렸어요. 맞죠?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아내는데 정말 입증하는 데까지 정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개가 앞으로 1000년을 주든 10,000년을 주든 알아낼 개가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정보 수집력과 설계력입니다. 그걸 발견해낸 테플러의 지구가 도는 전체 구도를 그 수분자 어떤 천연의 걸 발견해낸 그 과정에서 보시면
스승브라이가 엄청나게 모은 데이터,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를 템플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으면 그게 무슨 문명이 됩니까? 절차는 되죠.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그렇지만 정보를 설계하지 않는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인간의 지능만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장님하고 교육감하고 딜을 하겠습니까? 가장 공부 못하는 건 몰라주시오. 6개월과 1년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겠어.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인지기술인데요. 한 문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론 다 빼겠습니다.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죠.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0분 됐다.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내주세요. 딸을 낳으면 딸아이 몫으로 논두렁에 우동나무 몇 그루를 심고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아들 몫으로 소나무 잣나무를 심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아마 아이들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건 아직 한국인이 아니거나 글을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죠. 일단 우리는 글을 모를 때는 말을 합니다. 이 글을 못 읽는다. 내가 말을 네. 딸 낳으면 딸의 몫으로 오동나무 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이제 학습은 안 되죠. 그 아이는 뭐부터 배워야 되죠? 말부터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줄 알거나 글을 읽을 줄 아는 두 종류의 상황 속에서 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 글의 주어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글의 주어를 찾으라고 그러면 자, 얼른 주어 찾아보죠. 다 같이. 주어 뭐죠? 시작! 주어 뭐죠? 주어. 이게 이제 인지순이라고 해요. 지금 요거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스펙적인 못하지만 그냥 모양만 볼게요. 인지순이라는 건 무슨 뭐냐? 저기 밖에 뭐가 어스름하게 뭐가 보여요. 어두컴컴한데.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인지입니다. 뭐라고 불러요? 저게 뭐지? 그때 저게 나뭇가지에 펄럭이는 하얀 천이네. 하얀 천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이제 저기 사람 있어요. 컴컴이 뭐지? What is this? 사람. 사람은 뭐가 궁금하세요? 사람은 뭐가 궁금해요? 언제가 궁금하세요? 어느 때가 궁금하세요? 뭐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세요? 당연히죠. 그게 인지순이라고 해요.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걸 동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이게 영어식 하나 더. 주어하고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나는 먹었다. 뭐가 궁금하세요? 예. 이때 또 혹시 언제 먹었다가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정말 말이 안 돼. 왜?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왜 중요해요? 순서는 무엇을 나와요? 자, 이 방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육하 원칙을 이용한 방식이라고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왜요? 방금 지금 이 문장에서는 육하 원칙 하나가 쉽지만 아까 같은 그 고등 지문에서는요 육하 원칙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육하 원칙이 전혀 안 먹혀요. 아예 안 먹힙니다. 거기는. 왜? 하우투밖에 없어. 인과하고 하우투밖에 없는데 하우투도 인과도 어떻게 돼요? 인의 인 이렇게 됩니다. 무슨 육하 원칙이요? 그건 초등학생이 사는 말이죠. 자, 여기서는 육하 원칙이 먹힙니다. 자, 봅시다. 주어는 여기서 뭐예요? 생략됐습니다. 자, 생략된 주어입니다. 그럴 때는 동사를 먼저 찾게 돼요. 동사를 찾으면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나으면하고 심다가 있습니다. 나으면, 심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 왜 나으면이 아니고 심다고? 심다가 아니고 나으면 입증을 하는 작업을 거죠. 이게 자기가 설명하면서 하는 작업이에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합니다. 나오면과 심다는 무슨 관계? 네 가지 관계가 있죠. 이것도 다 순서 절차에 따라서 나면 되는 겁니다. 동류관계, 호환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 중복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이건 무슨 관계예요? 인과죠. 그러니까 인과기 때문에 화가 동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었다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심었으면 주어를 거꾸로 유추해보면 딸이 심은 건 아니죠. 예, 심은 건 누가 심었어요? 예, 부모죠, 부모. 그죠? 심은 건 부모가 심었어요. 근데 부모를 어느 부모예요? 논두렁 선산을 보는가? 지금 부모는 아니죠. 예. 그럼 우리 조상들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조상이 주어가 되죠. 자, 우리 조상은 이제 심었다까지 나왔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자,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자, 이 조상은 심었다. 이렇게 씁니다. 자, 뭘 심었죠? 여러분 곤란해요, 이거. 오동나무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어요. 요거를 사과배의 감을 뭐라 불러요? 사과배의 감을 뭐라 불러요? 과일, 배추, 상추, 야채를 뭐라 불러요? 채소. 거기까지 다 대답 차례예요. 이때부터는 천명의 학명걸 답합니다. 과일하고 채소하고 합해서 뭐라 불러요? 천명의 학명걸 질문이에요, 이게. 청과류 아니면 과채료입니다. 그 단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말을 못해. 이게 현재 우리 교육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은 인공지능형 교육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되죠? 뭘 심었어요? 세 가지 합하면 나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냥 나무 하면 안 돼. 왜 나무니라고 하면 그걸 입증을 거쳐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 조상은 나무를 심었다. 자, 궁금한 거. 왜? 어디에? 언제? 누가? 뭐 등등 있죠. 누가로 나왔으니까. 자, 하나씩 해봅시다. 왜 심었죠? 자, 심은 이유. 낳으면 아니죠. 몫이죠. 예, 낳으면 떼죠. 자, 그러니까 왜 심었냐? 딸아이 몫과 아들의 몫이니까 합해서 자녀의 몫으로. 자, 언제 심었어요? 딸을 낳으면 아들을 하니까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가 겹치니까 출산시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심었어요? 논두렁과 선산이. 아, 이거 곤란이 됐네. 사과배 감 과일 빨리 만들어요. 논두렁 선산. 공통점이 뭐죠? 땅이죠. 땅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땅이어야 돼. 왜? 몫으로 줘야 되니까. 남의 땅에 심어서 어떻게 몫을 줍니까? 네,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산시 자신의 땅에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얼마 심었자가 없죠? 몇 그루를 심었다. 자, 이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1번, 주어가 1번이죠? 2번, 얘들이 진짜 경악을 해요. 이거 보고. 3번, 4번, 순서입니다. 이게 자신의 땅에 출산시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왜 번호를 붙인지 아세요? 이게 인지순이에요. 이 순서가 돼야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부터 이 문장이 길대요, 주제가. 선생님이. 야, 더 죽여. 뭐부터 배우면 돼요? 7번을 배우면 됩니다. 자, 7번 배우. 우리 조상은 출산시 자신의 땅에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말 돼야 돼요. 자, 6번 배우입니다. 우리 조상은 출산시 자녀의 몫으로 나무를 심었다. 말 돼야 돼요. 계속 빼면 마지막 3번까지 나오고 다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썼는데 뼈를 다시 쓰래. 그럼 애들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전부 다 다시 씁니다. 아니요. 이사가는 쫙 빼면 그대로 주제가 나와있어요. 마지막 골조만. 마지막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등기할 때 여기서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도 기술적으로 해요. 얘들 이거 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자기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주제도 맞춰보고 이런 구조도 맞췄다고 합니다. 자,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 설계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조상. 그리고 여기가 끝이어야 됩니다. 제목화 돼야 되니까 동사가 나와야 돼요. 심은. 그럼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예, 나무를 심은 우리 조상. 이게 제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설정했습니다. 예, 제목 밑으로 자, 궁금한 거 누가 심었냐? 선조들입니다. 근데 선조들 중에서도 자식을 낳은 선조죠. 그러니까 주체가 나와야 되겠죠. 해서 질문을 하게 하면 누가 심었냐, 언제 심었냐, 왜 심었냐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질문이죠.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 줄 알았네. 1차 설계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걸 패턴화시키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문장이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매번 할 일은 없지만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지문이든 정보든 듣기든 체험이든 어떤
어떤 정보든지 저런 설계가 가능.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못하는 사람은 쉬워줘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이 떨어져서 지금 수입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마케팅 때문에 수입이 떨어졌어. 이거 문제인데 하면 이것을 바로 가서 저런 형태로 상황 정보를 저렇게 바꿔내고 저기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바로 인지 기술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여기서 단락 단계를 넘어가면서 지문 단계, 도서 단계, 창작 단계까지 전부 넘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영상물, 저서물, 도서물, 그 다음에 체험물, 이 모든 것이 저렇게 가라. 공부 어떻게 하냐고요? 묻지 마십시오. 저 정도 하면 공부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공부의 결과입니다. 더 수없이 많은 결과가 있지만 이 결과 하나만 봐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창호라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낸 사람이 대학생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전부 결과물로만 나오고 뭐 성적 이런 건 따로 조사를 안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 총 14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기 말 시험에 1시간 30분씩 이 기술을 훈련하고 이걸 가지고 한 다음에 정보를 요약한 거죠. 설계해서 정보를 요약한 다음에 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암기를 한 겁니다. 요약한 내용만. 반복해서 암기한 프로그램은 여기 따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3.23 CBBB ACAB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걸 보고 믿겠습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여우 같은데 안 믿지? 너 원래 잘했지. 바로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나 지금까지 반절 이상 넘은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의심스러운가요? 다 조사했어요. 학교 측에서 조사를 했어요. 결국 학교에서 과정을 배설한 다음에 대부하는 거였어요. 신문에 나오고 장학금 나오고 쇼가 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에도 또 발표를 2년 좀 지났는데 지금도 막 우리 일을 하는 데 보면 뭐 좋아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이런 결과물들이 너무 죽습니다. 저희는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정말 능력이 뭐냐. 공부의 점수를 올리는 것은 이 기술은 그냥 하나의 부수입니다. 이것이 정보와 예측 사이에서 일어나는 설계라는 정보를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제가 정말 열심히 들으려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